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올해 프로축구 2부 리그 진출을 앞둔 김해FC가 시민들의 힘찬 응원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출정식을 열고 더 높은 무대를 향한 각오를 다졌는데요. 그 뜨거웠던 현장을 전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려한 조명과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엠블럼이 떠오르고 선수들이 무대에 오르자 행사장은 뜨거운 한호로 가득 찹니다. 김해FC 2008 창단 이후 18년 만에 처음 밟는 프로축구 2부 리그입니다. 지난 주말 출정식에서 김해FC 선수들은 2026 시즌 공식 유니폼 4종을 새로운 엠블럼과 함께 직접 선보였습니다. 2부 리그는 한층 빠르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무대입니다. 김해FC는 겨울 전력 보강과 조직력 완성도에 집중하며 승격 시즌을 준비해왔습니다. 승격 첫 해인 만큼 선수단과 감독 모두 쉽지 않은 도전을 예상하지만 시민과 팬이 함께하는 시즌을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매 시즌 우승하는 게 목표이고요. 신생 팀이지만 경험을 쌓는 시즌으로만 보내고 싶진 않아요. 매 경기 최선을 다할 거고 저희 선수들 동계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팬분들도 응원 열심히 해주시고 선수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게 프로라면 목숨을 다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걸맞게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고요. 그 경기를 통해서 시민들이 사랑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경기를 운영을 할 겁니다. 김해FC는 단순한 승격을 넘어 지역과 함께하는 구단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우리 김해 산하 유소팀을 연내 순차적으로 창단하여 유소년 육성 시스템을 일관화하고 마케팅 인력을 대폭 강화하고 업무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여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해시는 구단의 안정적인 성장과 스포츠 도시 도약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스포츠 도시 김해라는 브랜드에 걸맞게끔 축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들이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 일상 가까운 데서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을 갖추어 갈 때 진정한 스포츠 도시 김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해FC는 오는 28일 안산 그리너스를 상대로 역사적인 시즌 첫 홈 개막전을 치릅니다. 승격의 한우를 넘어 실력으로 증명해야 할 첫 시험대. 프로축구 2부 리그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김해의 이름을 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송영기 경남도 교육감 예비후보가 지난 20일 좋은 교육감 만들기 경남시민연대가 내놓은 후보단 일화에 대해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예비후보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진보 단일화 기구에 손을 놓아버린다면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의 꿈은 좌절되고 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선에서 승리해 민주진보교육의 승리를 위해 끝까지 역할을 다할 것이며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경남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좋은 교육감 만들기 경남시민연대는 오는 3월 30일까지 단일 후보를 선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23일까지 수용 여부를 예비 후보들에게 요청했습니다. 23일 전창현 예비 후보도 입장문을 통해 진보교육 2기 실현을 위해 단일화 경선안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예비 후보는 박종훈 교육감의 진보교육 12년 성과를 제대로 계승하고 더 나은 진보교육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여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부산구청장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3일 오후 1시 기준 민주당 13명, 국민의힘 8명,
진보당 1명 등 모두 22명이 예비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사하구에는 6명이 몰리며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반면 중구와 서구, 해운대구 등은 등록자가 아직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기초단체장과 시의회 과반 확보를, 국민의힘은 부산 권력 사수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24일 오전부터 25일 오전까지 곳에 따라 눈이나 비가 올 전망입니다. 부산과 경남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입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특히 경남 서부 내륙에는 3에서 8cm, 많은 곳은 10cm 이상의 눈이 쌓이겠고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내려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눈이나 비가 온 이후에도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게 부는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산불과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는 6월 BTS 월드 투어 부산 공연과 관련해 부산시가 숙박업소 불법 행위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시는 6월 15일까지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와 요금표 미개시, 게시된 요금을 준수하지 않는 숙박요금 폭리 등 숙박업소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행위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선 관련 법에 따라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2시쯤 발생한 부산 강서구 송정동 공장 화재가 12시간여 만인 23일 새벽 2시 25분 완전 진화됐습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는 화재 발생 2시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가 직후 대응 2단계를까지 높였으며 6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화재 진화에는 장비 88대를 비롯해 소방과 경찰 등 19명이 투입됐으며 소방관 1명이 목부 위에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부산에서 시스템 에어컨 설치 업체가 대금을 받은 뒤 잠적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금정경찰서는 해당 업체가 지난해 12월 설치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등 430여만 원을 받고 연락을 끊었다는 내용의 이달 초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업체는 일부 천장 타공과 배관 작업만 진행한 뒤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9명으로 동부경찰서 등 다른 경찰서에도 동일 피혐의자에 대한 유사 사건이 접수돼 함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 산청군 산불 진화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경남도 소속 공무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데 대해 경남도청 공무원 노조가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23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 현장의 다기관 합동지휘 체계 속에서 실무자를 단일 안전관리 책임자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결과 책임론에 치우친 수사는 향후 공직자의 적극적인 재난 대응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재난 대응 구조와 현장 판단 과정을 반영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도청과 18개 시군, 산림청,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12,000여 명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부산 신항에서 선박 세척 중 잠수부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창원해양경찰서는 2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원청인 KCC 직원과 하청업체 대표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 선박 하부 세척 작업 당시 잠수 작업 감시 인력 배치와 안전장비 제공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잠수부들에게 공급된 공기 속 일산화탄소 농도는 3,600ppm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현재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산시가 올해 전 세대 맞춤형 복지를 8대 핵심 과제로 확정하고 통합돌봄과 복지 허브타운 등 체감형 복지 정책을 대폭 확대합니다. 3월부터 통합돌봄 제도를 본격 시행해 의료, 요양, 일상생활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시민들이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도록 재택의료센터 2곳을 운영합니다. 4월에는 물금읍에 복지 허브타운을 개관하고 노인, 장애인, 여성 건강 관련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합니다. 6.25 참전 명예수당은 월 2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월남 참전 명예수당은 80세 미만도 80세 이상과 동일하게 월 27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장애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금은 월 26만 원으로 만 원 인상되고 아이 돌봄 서비스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완화, 야간 돌봄은 오후 10시까지 확대 운영됩니다. 오는 6월 치러지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0일부터 시장과 도시의원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후보들은 등록 첫날부터 선관위를 찾아 본격적인 선거 일정에 돌입했는데요. 특히 공석인 경남 창원시장 선거에는 어느 때보다 많은 인사가 출마 의사를 밝혀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시장 선거 예비 후보 등록 첫날. 접수가 시작되는 오전 9시를 앞두고 창원시 성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출마 예정자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후보자들은 번호표를 받고 순서를 기다린 뒤 접수 창구가 열리자 차례로 등록 절차를 밟았습니다. 현직 시장이 없는 이번 선거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인사가 도전에 나서면서 현재까지 10명이 넘는 인물이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기훈 전 창원시 의창구 지역위원장, 김영용 국립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송순호 전 경남도당 위원장, 이옥선 전 경남도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강기훈 전 한국남동발전 사장, 강명상 365 병원장, 김석기 전 창원시장 권한대행, 박성호 창원시 체육회장, 송영근 전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밖에 엄대호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정착보좌관, 이은 전 창원시 정무특보, 이형규 전 창원시 제2부시장, 조명래 전 제2부시장, 조청래 전 창원시설공단 이사장도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예비후보 등록과 동시에 단속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부행위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치인의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은 1년 365일 상시 제한됩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선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도 받은 금액의 10배에서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유권자분들은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예비후보 등록 첫날부터 후보들이 대거 몰리면서 창원시장 선거는 시작부터 치열한 경쟁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AI 바람을 타고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과 기술 못지않게 반도체 인재 양성도 중요한데요. 부산에 반도체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한 고등학교에 마련됐습니다. 부산 반도체 교육의 거점, 어떤 모습인지 다녀왔습니다. 박근수 기자입니다. 방진복을 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클린룸. 먼지와 입자, 세균, 온도와 습도 등이 극도로 통제되는 초청정 작업 공간으로 반도체 생산의 필수 시설입니다. 클린룸 안에는 반도체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각종 장비들이 마련됐습니다. 이곳은 부산의 반도체 인재들을 키울 반도체 교육센터입니다.
20일 부산 전자공업고등학교에서 반도체 교육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는 기자재 22종 등 실제 사업 현장에서 쓰이는 장비와 비품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칩을 만드는 전공정 그리고 테스트와 패키징의 후공정 실습이 모두 가능한 시설이 고등학교에 구축된 것은 전국 최초입니다. 우리 부산 지역에 전력 반도체 특구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이 부산에서 꿈을 키우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학교 측은 학과 개편을 통해 올해 반도체 학과를 신설했습니다. 올해 첫 입학생들은 반도체 제조 공정 이해부터 장비 활용까지 단계적인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곳 반도체 교육센터는 부산 전자공고를 반도체 마이스터구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기반 시설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실패를 했었는데 그때 실패한 요인들을 잘 점검해서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교육관도 실제 그런 준비의 일환이고 지역 대학, 그다음 유관 기관들하고 다양한 협력 관계를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생들의 실습뿐 아니라 지역 내 특성화고 반도체 분야 교육을 지원하는 거점이자 초중고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부산 지역 반도체 교육의 플랫폼으로서 센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지금 지역 반도체 전문 인력을 키우는 전초 기지가 만들어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금수입니다. 한낮에는 포근한 날씨 덕에 이제 정말 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한반도에 가장 먼저 봄 소식을 알리는 전령이죠. 수령 400년이 다가오는 양산 통도사 자장매, 홍매화는 일찌감치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남녘에서 불어오는 봄 기운, 영상 리포트로 담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보는 거라서 더 예쁜 것 같아요. 해마다 오는데 올해는 이렇게 딱 맞추기가 처음이에요. 올 때마다 뭐 덜 폈거나 아니면 너무 만개했거나 그랬었는데 오늘은 너무 좋으네요. 패딩을 안 입어도 될 정도니까 이제는 뭐 봄이 온 것 같네요. 네, 왔는 것 같은데요. 겨울에는 다 꽃이 시들어 있고 나무 가지만 있어서 별로 안 예뻤는데 이제는 꽃이 피고 나무도 예뻐지니까 이제 진짜 봄이 온 것 같아요. 음주운전 차량이 도심에서 고속으로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18일 밤 9시 49분쯤 동래구 안락동 일대에서 차량이 지그재그로 운전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공조 요청을 받은 북부경찰서 만덕지구대는 강변대로에서 해당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를 요구했지만 운전자는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약 3km를 추격하며 교통순찰차 등 지원 차량과 함께 뒤와 옆을 차단해 차량을 멈춰 세웠습니다. 운전자는 40대 남성으로 면허 취소 수치의 음주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